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춘천의 한 주택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불은 냉장고 부품의 전기 스파크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당 냉장고는 리콜 대상으로 화재 원인을 밝히는 사이에도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잔여량도 파악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춘천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화재 원인 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의 부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냉장고 바닥에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이 사이에 먼지가 쌓이면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릴레이에서 용융원이 식별되고 발화된 제품은 제조사의 리콜 대상인 김치 냉장고로 추정되고 문제는 리콜이 안 된 김치냉장고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딤체 김치냉장고에 리콜을 시작한 건 4년 전. 제조사는 전국에 해당 냉장고 278만 대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매 고객 정보를 찾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3년 전 2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규모도 전체 판매 가구 수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도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잔여량을 추정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홍보하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100%될 때까지 그냥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는 나왔었던 걸로 제가 잔여량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관련 법에는 수거하지 못한 리콜 제품의 조치 계획을 쓰게 되어 있지만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올해 들어서만 전국적으로 김치냉장고에서 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르신은 모르죠. 그래서 내가 했죠.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썼을 거예요. 처음에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 DB가 6년 만에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16년 만에 통합 우승인데요. 어젯밤 우승을 확정한 원주 종합운동장의 홈팬들은 극적인 연장 승리에 환호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고전했던 경기 초반을 넘어 3쿼터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득점포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속에서 로슨의 3점포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최강자가 마침내 가려진 순간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DB는 우승과 거리가 있을 거라는 평과 달리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1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이른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일궜습니다. 30년 가까운 KBL 역사에 3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트로피를 아는 선수들을 보며 시민들도 아낌없이 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시즌 저 다 잘할 줄 알았고요. 꼭 우승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로슨이 45득점 넘게 득점을 해서 너무 좋았었고 다른 선수들도 다 너무 잘해줘서 좋았었어요. 정규리그 우승 경기를 같이 이렇게 이 순간을 함께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조기 우승을 확정지은 DB는 4위와 5위 6강 플레이오프 승자와 챔프전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DB는 이달 말 대구 한국가스공사와의 홈경기를 마지막으로 정규 시즌을 마치고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6강 플레이오프 승자와 15일부터 4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27일부터 챔피언 결정전에 막이 오릅니다. 플레이오프에 오늘 오는 팀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통합 우승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가진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창원 LG, 수원 KT, 서울 SK가 단 한 경기 차이로 2위부터 4위까지 각축을 벌이고 있어 최종 대진은 시즌 말미까지 가야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우승을 확정한 DB가 6위 울산 현대모비스, 2위 창원 LG, 4위 서울 SK와 이번 주말부터 잇따라 경기가 예정돼 있어 순위의 지각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전국 지역 MBC들이 담은 지역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기후 변화로 예전보다 봄꽃이 빨리 피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비가 잦았고 또 기온도 높아 개화 시기가 더 빠른데요. 이 때문에 봄꽃 축제들도 덩달아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봄마다 유채축제가 열리는 창녕군 남지읍의 낙동강변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나 피던 유채꽃이 벌써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채와 함께 심은 튤립도 벌써 꽃을 피웠습니다. 4월 중순에 열리던 낙동강 유채축제는 올해 4월 4일로 열흘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예년보다 비도 많이 오고 따뜻한 날이 많아서 유채가 생육하는 데 좋은 여건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유채꽃 피는 속도가 빠르고 진해의 벚나무도 개화가 임박했습니다. 진해 여좌천의 벚나무는 가지마다 꽃망울이 잔뜩 열렸습니다. 오는 22일쯤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년보다 7일이나 빠릅니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렸지만 올해는 이달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역대 벚꽃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매화는 53일, 벚꽃은 21일 정도 개화일이 빨라졌습니다. 아마 개막식이 시작되는 다음 주 되면 벚꽃이 개화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주 보면 풍성하게 만개된 것을 시민들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양산 원동매화 축제는 지난해보다 이틀 빠른 지난 9일부터 시작했고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도 지난해보다 9일 빠른 22일부터 열리는 등 빨라진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봄 축제들도 덩달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이 현재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사직서 제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별적 사직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3.5%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는 강원대 의대 교수 183명 가운데 148명이 참여해 응답률은 80%였고 정부가 협상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개별적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응답이 73.5%였습니다. 또 응답 교수의 96%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원대 의대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도록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당원들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투표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기준 예규 개정을 원상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영남과 호남, 제주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행안부가 예규 개정으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지방시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예규 개정을 즉각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지역 토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가 오늘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시 전체 24만 8,369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평가사 검증을 마쳤다며 이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복지 분야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됩니다. 춘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춘천 지역 교통안전에 공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합동조사하고 개선에 나서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시민들에게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보행자 교통사고 연간 발생 건수를 2026년까지 200건 미만으로 줄이는 교통안전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2경기에서 1무 1패를 거둬 승리가 없는 강원FC가 내일 대전 원정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립니다. 강원FC는 내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를 펼칩니다. 강원은 지난해 대전과 맞대결한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열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에 전해드린 뉴스데스크 강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